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판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오히려 제 머릿속에는 다른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판결이 끝나는 순간 시작되죠. 많은 분들은 법원 판결만 봅니다. 하지만 정치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판결문보다 먼저 사람들의 움직임을 봅니다. 누가 전화를 걸고 있는지, 누가 또 전화를 받고 있는지, 누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누가 갑자기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지, 반대로 누가 일부러 말을 아끼고 있는지 봅니다. 정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로운 판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오세훈 시장 개인의 재판 이야기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 이후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하고 섬세하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오목리TV 문마담입니다. 제가 정당에서 일할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치 뉴스를 볼 때 누가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다 누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행보를 이어가는가를 더 눈여겨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장이 1심에서 중대한 판결을 받았죠. 보통이라면 당 전체가 강하게 반응을 하고 또 방어하고 의원들이 앞다퉈 기자회견을 하고 당 차원의 메시지가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신중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항소심과 대법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니까요. 정치에서는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 큰 소리를 내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정치는 빈 자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가 정당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본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 입지가 흔들리는 순간 정치권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음 시나리오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정치입니다.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치는 늘 최악의 상황과 최선의 방향을 동시에 준비합니다. 서울시장에는 일하는 자리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죠.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상징성이 큰 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여러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바쁜 사람이 과연 오세훈 시장일까요?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하시죠? 오세훈 시장은 법정에서 싸우고 있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다음 판을 준비하는 싸움 말이죠. 왜 갑자기 한동훈 의원의 이야기가 많아졌을까요? 한번 보셨나요?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온라인도 시끄러워지고 유튜브도 시끄러워지고 정치권도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야기의 중심은 어느 순간부터 오세훈이 아니라 한동훈이 갑자기 부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 한동훈 차례다. 결국 한동훈에게 기회가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반대로 또 아직 1심인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벌써 차기 주자를 이야기하는 건 이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치가 참 냉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위기가 생기면 정치권은 곧바로 다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오히려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한동훈에게는 이번 이 사건이 기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에서 관심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관심이 커진다는 것은 검증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높아질수록 실망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정치는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간 뒤에 버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에게 필요한 것은 환호가 아니라 결과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동훈에게도 쉬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더 흥미롭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장동혁 당대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반드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결국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장동혁 대표를 보면 거친 말보다 현장을 택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원들을 만나고 지역을 돌고 보수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말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합니다. 전 정치를 하면서 한 가지 배웠습니다. 정치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사실이죠. 처음에 가장 빨리 뛰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또 긴장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세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오히려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선이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정치에서는 관심이 커질수록 실수할 여유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웃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숨을 고르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치는 많은 사람들이 체스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눈앞에 한 수만 보면 지는 경우가 많죠. 두 수, 세 수, 네 수 앞을 보는 사람이 결국 판을 가져갑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바로 그런 체스판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 조용히 힘을 키우는 사람, 그리고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 이 모든 움직임이 앞으로 보수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오세훈은 끝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를 돌아보면 1심 판결 하나만으로 정치인의 미래를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절차가 남아있고 정치는 법원의 시간과 또 다른 시간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세훈은 끝났다 이런 말도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 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너무 빠른 결론입니다. 지금 결론을 내릴 시간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시간입니다. 보수의 왕자는 누구에게 갈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치는 한 사람의 위기가 생기면 곧바로 다음 리더를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러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장동혁, 한동훈, 안철수 등, 그리고 아직 전면에 나오지 않은 다른 인물들까지 누가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보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말일까요? 높은 인지도일까요? 아니면 강한 팬덤일까요? 아니면 당을 하나로 묶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갈 수 있는 리더십일까요? 여러분, 저는 요즘 장동혁 대표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인지도가 높아서도 화제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최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때문이죠. 현장을 찾고 당원들을 만나고 보수의 가치와 방향을 이야기하려는 모습, 이런 행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더 큰 검증도 있겠죠. 정치는 냉정합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오죠. 하지만 저는 정치를 오래 보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꾸준한 사람입니다. 순간의 인기보다 꾸준한 신뢰, 큰 목소리보다 지속적인 실천, 그런 정치인이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세훈 시장의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판결이 아니라 그 이후였습니다. 재판은 법원이 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국민이 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정치인의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함께 기억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국민의힘 안에서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누군가는 더 앞으로 나갈 것이고 누군가는 뒤로 물러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의 이후에 오세훈 사건의 이후 보수를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리더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여러분 의견도 함께 소개하면서 국민의힘 권력 지도가 어디를 향하는지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독하고 섬세하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오목린TV 문마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